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랜드로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디펜더입니다. 디펜더 출시된 지 한참 됐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디펜더는 크게 세 가지 바디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디펜더 90, 디펜더 110,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디펜더 130 모델입니다. 130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굉장히 긴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디펜더 110과 여기 있는 휠 베이스는 똑같지만 이 뒤에 뒷바퀴를 기준으로 이 뒷좌석이 340mm, 즉 34cm가 더욱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130은 8인승 모델입니다. 디펜더 110은 5인승이고 디펜더 90은 3도어 타입인데 디펜더 130은 8명이 탈 수 있는 대형 SUV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외장 컬러가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펜더 130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세도나 레드라는 아주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디펜더 110에도 없고 디펜더 90에도 없고 오직 디펜더 130 모델에서만 선택 가능한 컬러이기 때문에 디펜더 130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컬러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30만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외장 컬러이기 때문에 이 컬러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실제로 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디펜더 130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이 차를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디펜더는 외관 디자인을 딱 봤을 때 정말 상남자, 오프로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레드와인 컬러를 외장 컬러로 입게 되니까 그런 상남자스러운 느낌을 조금 낮춰주면서 더욱더 고급진 매력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펜더 130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디펜더 130 시승 차량은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유익현 주인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도나 레드 컬러거든요. 이 차량이 동대문 전시장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 색깔, 이 스펙 그대로 시승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유익현 주인님께 연락해 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먼저 디펜더 130 모델의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정확한 모델명은 디펜더 130 D300X 다이나믹 HSE 모델입니다. 그래서 X 다이나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X 다이나믹은 고성능이라기보다는 AMG 라인, M 스포츠 패키지처럼 조금 더 이 차량의 외관을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 X 다이나믹이 들어갔을 때 특징은 일단 여기 오른쪽 하단에 X 다이나믹 배지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 이 하단부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유광, 글로시 소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약간 무광 소재인데 X 다이나믹이 적용되게 되면 여기는 앞쪽 하단과 그리고 측면부 하단, 후면부 하단까지도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유광 소재가 적용된다는 것이 X 다이나믹 트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긴 했었지만 실제로 디펜더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보다는 이 차량이 주는 외관의 존재감, 디자인적인 만족감 때문에 디펜더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에 있는 와이드 펜더가 이 차량의 존재감을 훨씬 더 부각시켜주는 느낌이 있고요, 동그란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밤에 봤을 때 이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가 순정입니다. 이 컬러가 순정인데 저 같은 경우 디펜더를 출고받게 되면 여기까지 모두 다 블랙으로 도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디펜더 110 모델과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제 다른 부분이 측면부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휠 같은 경우에도 디펜더 110 디젤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다른 점은 여기까지는 110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110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딱 내려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130이구나 라고,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생각보다 안 커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큽니다. 진짜 큰 차예요. 이 길이도 정말 긴 5m가 넘는 그런 SUV이기 때문에 이 길이에서 오는, 크기에서 오는 포스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스텝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사이드 스텝은 지금 보시는 실버 그리고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점은 디펜더 130은 여기가 34cm, 340mm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어요. 디펜더 90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 110과 130은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130은 가솔린과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디젤 모델은 타이어가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가솔린 모델은 특이하게도 올 터레인 타이어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로드 타이어를 왜 가솔린에만 넣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디젤과 가솔린엔 그런 타이어의 차이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원래 디펜더 110에서도 굉장히 멋스러운 부분이었는데 130으로 오면서 여기가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무슨 기차 마냥, 버스 마냥 엄청난 길이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후면부를 한번 볼게요. 후면부도 똑같습니다. 디펜더 110과 다른 점은 없어요.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 커버도 세도나 레드로 외장 컬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외장 컬러와 똑같이 맞출 수 있게 되고, 130 모델도 똑같이 여기 오른쪽에는 스토리지 박스, 왼쪽에는 사다리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승 차량에는 장착이 안 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파츠가 있다면 언제든지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머드가드도 안 붙어 있죠.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상당히 화사한 라이트 오이스터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약간 듬직하면서도 터프한 디펜더와는 약간 대비가 되는 그런 아주 화사하고 밝은 인테리어 컬러, 라이트 오이스터 컬러입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배색이 이렇게 투톤으로 구분지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닙니다. 그래서 블랙과 화이트 투톤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열 좌석은 디펜더 110과 똑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컬러 부분만 같은 디젤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데, 이것도 가솔린은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열은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1열에 잠깐 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130은 2열과 3열이 메인이기 때문에 2열과 3열에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디펜더 130 인테리어에 타봤습니다. 1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디펜더 110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고 2열과 3열에 집중해서 한번 실내 기능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문을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디펜더 110과 동일해요. 사이드미러는 세로로 커다란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 3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좌우측 사이드미러, 4개 오토 윈도우, 뒷좌석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의 메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서는 방금 보셨던 계기판 디스플레이 조작 가능하고, 볼륨 조절, 음성 인식 기능까지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 따로 핸들 조향은 없습니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핸들 조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13인치 모니터는 디펜더 110, 130, 레인지로버와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부에서는 전자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온도 조절과 그리고 터레인 모드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아날로그 버튼들을 남겨놨다라는 게 디펜더 모델의 특징입니다. 이 버튼 통해서 차고 조절까지도 가능하고요. 온도 조절, 눌러서 왼쪽으로 돌리면 통풍 시트,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선 시트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USB-C 타입, A 타입, 그리고 시거 잭 포트까지 제공되고 있고요. 수납 공간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게 디펜더의 특징이죠. 여기도 C 타입 USB 포트 제공되고 있고, 여기 안쪽에는 디펜더라고 이렇게 멋지게 각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 디펜더 인테리어의 가장 큰 특징은 크로스 카빈 구조가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이어서 훨씬 더 와일드하고 터프한 인테리어 구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컵홀더에는 따로 냉장 기능은 없는데 암레스트에 냉장고 기능이 있어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이 안에 냉장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상당히 커요. 지금 약간 한 뼘이 안 되고 이렇게도 한 뼘이 안 되는 상당히 크고 안쪽으로도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헤드라이너 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정말로 상당히 넓은 크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0 같은 경우에는 8인승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열 머리 위에도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 20년식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도어 클로징이 트렁크에 적용되어 있었는데 23.5년식에는 이 소프트도어 클로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110, 130 모두 동일한 부분이고요. 트렁크는 제가 지금 2열과 3열을 이렇게 폴딩을 해놨습니다. 소화기가 보이죠? 소화기는 7인승 이상에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놔두시면 됩니다. 보통 뭐 운전석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런 차들도 있는데 디펜더 130은 소화기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딩된 걸 먼저 보여드렸는데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디펜더 130 즉 8인승 모델을 실제로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와, 차박 끝판왕이겠다, 차박 진짜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 접었을 때 풀 폴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턱이 있어요. 여기 턱이 있는 것까지는 뭐 매트리스 깔아가지고 이렇게 평탄할 수 있겠는데 요게 완전히 그 디펜더 110처럼 평평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디펜더 120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평평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후작업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디펜더 110보다는. 그래서 차박보다는 확실히 좀 8인승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모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이 2열과 3열을 접고 펴는 모든 과정이 수동입니다.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통 3열은 수동이라고 하더라도 2열 정도는 전동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2열도 모두 다 수동입니다. 등받이 각도, 앞뒤 슬라이딩까지 수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트렁크에 어떤 버튼이 있냐면 이 버튼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 올리고 낮추는 버튼만 전동으로 되어 있고 뭐 나머지는 전동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220V, 여기도 시거잭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3열을 세워 볼게요. 3열을 세울 때는 이 레버를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세우고. 이게 전동으로 되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접을 때는 이 옆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3열을 세웠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눕히는 거는 요걸 또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는 것도 수동입니다. 일단 2열을 접은 상태로 제가 3열에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3열에 착석을 했습니다. 3열 착석했을 때 지금 2열을 조금 앞으로 뺐어요. 2열 좀 앞으로 뺐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3열 시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3열 같은 경우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 건 아닌데 엄청 세워져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휠하우스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발을 좀 어떻게 해야 편할지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데 이 휠하우스가 있는 쪽 발을 좀 어떻게 놔도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발을 이렇게 기울여서 놓는 자세가 가장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도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뭐 개방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해요. 이렇게 닫고 열고 그 창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옆으로 봤을 때나 위로 봤을 때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여기 C타입 포트도 있고 송풍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컵홀더도 있고 열선 시트도 3단계까지 있고 여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좀 여기 발 부분이 살짝 그렇게 편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앞좌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수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1억이 넘는 8인승 SUV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가운데 한번 앉아볼까요? 가운데 앉았을 때 무릎 공간 요 정도. 제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꽤나 앞으로 민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레그룸은 괜찮아요. 레그룸, 헤드룸 괜찮고 가운데 앉는 게 생각보다 더 편하네요. 옆에 앉는 것보다. 요 발이 편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8인승이라기보다는 그냥 7인승으로 내놓는 게 어땠을까. 7인승으로 놔뒀으면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요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시트를 2개 놔뒀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아이들이 타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 여성분이 타더라도 여기 3명이 앉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네, 탈 수는 있겠지만 뭐 좀 불편할 거예요, 많이. 그래서 성인은 뒤에 2명 정도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이들이라면 3명까지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5명에 아이 3명 이렇게 타면은 딱 8인승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도 한 중학생 이상이 타면은 좀 좁을 것 같고 한 중학생 미만의 아이들이 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접고 펼 때는 또 이렇게 다 수동으로 접어야 돼요. 이렇게 수동으로 접고 여기도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야 돼서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앞뒤 슬라이딩도 수동이에요. 그래서 2열 같은 경우에도 다 수동입니다. 여기 레버를 내려서 접는 것도 수동이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다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셔야 되고 한번 타볼게요. 지금 요 슬라이딩을 가장 앞쪽으로 했을 때 요 정도 헤드레스트 세우겠습니다.
요 정도 공간, 무릎이 이렇게 하면 닿죠.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냐면 여기 쭉 밀었을 때 요 정도까지, 요렇게 쭉 밀었을 때는 공간은 넉넉한 편이에요. 그리고 디펜더 110과 차이점은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완전히 눕혔을 때 요 정도, 뭐 엄청 높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10 대비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동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확실히 레인지로버와 급을 완전히 나누는 그런 랜드로버인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등받이는 전동이거든요. 근데 이 차도 한 1억 4천 정도 하는 차량인데 전동을 안 넣어줬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수동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열선 시트만 있고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은 1, 2, 3열이 다 있지만 통풍 시트는 1열에만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디펜더 135 모델의 실내 기능과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디펜더 110보다는 훨씬 더 길어진 길이로 인해서 뭐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3열 공간이 생겼다라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차박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건 디펜더 110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130도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차박이 가능하지만 좀 더 그냥 순정틱하게 차박을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디펜더 110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110과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잘 고려하셔서 디펜더 110, 130 모델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승 차량 제공해주신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유익현 주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